안녕하세요. 네, 작가 고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참사랑이 그 신사랑이 날마다 새로워. 그 무엇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세계 최고의 학벌. 오, 저예요.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학벌? 저 사람이 뭔데?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어? 무슨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러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세계 최고의 학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학벌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학벌은 그런 어디에 있는 무슨 대학, 어디에 있는 무슨 리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내가 과연 제대로 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쓸데없이 학벌 탓만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국어국문학과라는 학과를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의대를 가려고 했어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의대 입학을 하려고 했더니 의대에서 장애인은 입학이 안 되는 겁니다. 너 여기 왜 왔냐? 그러길래 저 의대 들어가려고요. 야, 장애인은 의대 입학이 안 돼 임마. 아니 왜요? 너 의사가 돼서 니네 병원 앞에 환자 쓰러져 있으면은 들어서 나를 수 있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대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공대에 가려고 공대에 가가지고 나 좀 원서 넣읍시다 그랬더니 공대에서도 안 받아줘요. 의대, 공대, 자연계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갈 대학은 없구나. 헛공부했구나. 그때 그래서 부랴부랴 방향을 전환해서 가게 된 게 문과로. 이과는 못 가니까 문과로 가자.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문과로 가게 된 학교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런 가고 싶다는 계획도 준비도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하여간 국문과에 들어가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사실 작가가 된 거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예요. 전혀 엉뚱한 데 갔다가 엉뚱한 과를 들어왔는데 지금은 작가가 되고 오히려 국문과 나온 거를 다행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아주 잘 나가던, 장애는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저렇게 바다에 나가서 바다 낚시도 하고 배 타고 호기심과 저의 그 궁금함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습니다.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주 모험을 즐기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문과에 들어가 가지고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글도 쓰기 시작했죠. 4학년 때는 저렇게 상도 받습니다. 소설 써서. 저 상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학교의 총장님이에요. 총장님이 소설 썼다고 상을 받는데 저 때 상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등록금이 40만 원 할 때. 그렇게 해서 소설 뜻을 갖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작가가 되고 유명해지긴 합니다만은, 저 때 제가 아쉬울 게 없는 학생인데 뭐가 문제가 또 생기냐 하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이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이 와서 몇 개월 사귀다가 울어요. 너 왜 우냐?
우리 아빠가 장애인하고 사귀지 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도 장가 가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저 까칠한 도시의 남자였어요. 여자가 내 앞에서 울면은 야 가. 너 말고 여자 많아. 또 딴 여자랑 또 사귀어요. 또 그 여자도 몇 개월 사귀다가 또 간다. 저는 장가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장애인은 못 가는구나. 외롭게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 소원을 먼저 이룬 사람에게 찾아가 봐라. 그렇지. 그래서 장애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나 찾아가 봤더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다 미인이야. 아니 이럴 수가. 이거 뭐가 문제지? 봤더니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내 마음가짐.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이 성균관대학교 나와가지고는 장가 못 가겠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세계 최고의 대학은 무슨 대학이에요? 그 이름도 거룩한 들이대. 들이대를 딱 나오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여자를 만났는데 166의 S라인의 몸짱인 미모의 여인을 만나서 첫날 만나자마자 들이댑니다.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머 미쳤어. 저 같은 장애인이 감히 목발 짚고 다니는 놈이 자기한테 와서 결혼을 하자고. 이때 말을 잘해야 돼요. 왠지 당신과 나의 운명은 오늘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 말은 잘해. 그래서 여자한테 무지하게 들이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는 여자를 붙잡아 앉혀서 제가 1988년 7월 9일 날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몰라야 돼요. 아기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저는 애를 낳았어요. 몇을 낳았을까요? 셋. 애셋은 부의 상징.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우리 가족 사진. 아들, 딸, 딸 줄여서 알딸딸. 제가 결혼에 성공하고 저렇게 애들을 낳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대학이라고요? 들이대. 여러분도 이 대학을 꼭 나와야 됩니다. 들이대 나온 사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막 하고 다녀요. 나 들이대 나온 사람이야. 들이대 장학생이야. 막 결혼까지 했어. 그렇지 않아도 인생에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불가능은 없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세계 최고의 대학이 들이대인 건 알겠는데요. 그럼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는 없나요?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 내 인생을 좀 돌이켜봤어요. 아, 그랬더니 내가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도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세계 최고 고등학교를 나왔냐? 자, 저게 바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제가 몇 년간 공부했냐면 24년을 공부해가지고 문학 박사가 됐어요. 이 장애인인데 박사까지 됐어요. 자, 박사가 되면은 뭘 직업으로 가져야 되나요? 대학교 교수가 돼야 돼요. 대학교 교수가 되려고 원서를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도 열리질 않는 거예요. 대학교에 원서 내면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유, 고 선생 같은 훌륭한 교수가 우리 학교에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못 모시겠어요? 아니, 엘리베이터 없는 건 자기네 잘못인데 그 피해는 내가 봐야 돼. 이게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또 저를 희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대학에 또 원서를 내요. 또 떨어져요. 거기에서는 우리는 건강한 교수가 필요해요. 나는 그러면 불건강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아무리 책을 많이 쓰고 논문을 많이 써도 저를 교수로 뽑아주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어. 이거는 들이대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너무나 큰 상처와 좌절을 입었어요. 그때 제가 또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나온 거죠. 무슨 고등학교냐?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의 이름은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를 나오니까 대학 교수 안 돼? 아니면 말지 뭐. 그걸로 뭐 자살을 한다거나 그걸로 폐인이 된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는 아니면 말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못 되면 뭐 다른 거 하지 뭐.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작가가 된 겁니다. 저기는 교보문고예요. 광화문점에 있는 그 중앙, 우리나라의 중앙에 있는 그 땅에 저게 다 제 책입니다. 고정욱 작가 베스트셀러 24종. 남들은 저 대형 서점에 책 한 권 써가지고 꽂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저는 저기다가 전부 다 깔아놓고 팔고 있어요. 이러니 아니면 말고가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작가로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자, 그래서 고등학교도 아니면 말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중학교는 세계 최고의 중학교는 어디일까요? 그래? 저게 제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 중학교 때 저 빡빡머리를 깎고 저 지금 볼펜대에다가 연필을 꽂아가지고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어요. 그래서 의대 가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 때도 보시면 지금 저 볼펜에다가 꽂아서 연필 하나를 아껴 쓰려고 엄청나게 근검 전략하는데 중학생이 혼자서 저렇게 수학 문제를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고 있습니다. 저건 뭐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 저 때 제가 목발직구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 공부하나 봤더니 이 녀석은 학교 오면서 책을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발직구 학교를 가니까 학교 가는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 시간만큼 내가 쟤한테 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느냐. 녹음기에다가 교과서를 달달달달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 테이프를 귀에다가 꽂고 듣고 다니면서 정말 지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오는 중학교가 세계 최고의 중학교입니다. 무슨 중학교냐? 세계 최고의 중학교. 그 이름도 거룩한 열공중. 열공중을 나와야 우리가 삶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대개 들이대와 아니면 말고는 나올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돼. 오늘부터 내가 들이댄다. 아니면 말지 뭐. 근데 열공중은 이게 금방 안 나와죠.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자,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열공중 나오고 들이댔어요. 근데 열공중에 나온 줄 알았더니 갔더니 뭐 업무를 줬는데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나가. 이게 열공중이 세계 최고의 학벌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꼭 공부를 학업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 지식, 실력, 능력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열공중에서 많이들 좌절해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실력은 갖춰야 돼요.
노력하고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싶으면은 애를 써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요즘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니 뭐니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열공중을 안 나오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실하고 근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공중을 나왔기 때문에 저의 결과물을 보십시오. 저게 제가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220권의 책을 350만 부 판매했습니다.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제 책을 읽지 않고는 졸업이 안 됩니다. 왜? 다 권장 도서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 방송에서 옛날에 막 권장했던 뭐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이게 다 제가 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선생님? 비결은 단 하나. 무슨 중학교를 나왔다고요? 열공중 나와서 열심히 저는 집에 가면 글 써요. 지금도 열심히 글 쓰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이런 열공중을 안 나와 놓고 들이대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괴로워요. 뭐만 해달래. 자기가 할 수 있대. 시켜보면 못해. 실력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들이대만 나오고 아니면 말고를 안 나왔어. 들이댔다가 깨지면은 다시는 안 들이댈 거야. 왜? 아니면 말고 나와야만. 들이대서 깨지면은 또 딴 데 가서 또 들이대고 또 들이대고. 자, 열공중 세계 최고의 중학교 맞죠? 그랬더니 또 어떤 초등학생이 선생님 초등학교는 없나요? 아, 이런. 그래서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기로 했죠. 자, 이게 제가 5살 때 사진입니다. 걷지 못하는 저 아이, 저 우울한 얼굴을 보십시오. 저때 우리 아버지가 안고 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장애인이었고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지 카드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1급 지체장애인. 1급 지체장애인이라는 건 뭐냐면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 중에서 최고예요. 저는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 당연히 삶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근데 그거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좌절하고 포기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 고통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무슨 학교냐? 초등학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 그 이름도 거룩한 인동초. 인동초, 겨울을 이겨내는 풀이라는 뜻이죠. 고통을 이겨내는 초등학교를 나와야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장애인의 차별을 견뎌내고 편견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역경을 극복해내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동철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열공중 나오고 아니면 말고 나오고 들이대 나와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 나 관둘래. 이겨낼 줄 몰라. 고통을 이겨낼 줄 알아야 그 나머지 학벌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초등학교는 무슨 초등학교? 인동초. 여러분도 과연 지금 인동초를 나왔는지 반성해 봐야 돼요. 아, 이렇게 강연에서 다 됐다고 생각했더니 또 어떤 애들이 선생님 유치원은 없나요? 아니, 세계 최고의 유치원을 또 만들어내려네. 그럼 나는 무슨 유치원을 나왔을까? 내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는. 유치원, 실제로는 유치원 안 나왔어요. 저 어렸을 땐 유치원이 없었어요. 자, 저거 보세요. 제가 유치원 다닐 만한 나이에 저 학교도 가기 전인데 지금 동생이 옆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의자에서 쓰러질까 봐. 동생들이 좌우에서 잡아주고 있는 저게 접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유치원을 나왔을까? 내가 나온 유치원도 세계 최고의 유치원이에요. 자, 보십시오. 저게 보면은 저게 무슨 유치원이냐? 저기에 보면은 지금 빗물이 떨어져서 동심원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동심원은 뭐냐?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문이 호수 끝까지 퍼져나가요. 그건 뭐냐? 제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 파문이 우리 사회, 우리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제가 비록 장애인이지만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책을 쓰고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서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심원. 유치원의 이름이 동심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너는 선생님은 뭘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자, 저는 지금까지 번 돈에서 인세를 약 2억 5천만 원 정도 기부했어요. 작가 중에 아마 제일 많이 기부했을 겁니다. 저기 있는 상을 받은 게 마저 무슨 상이냐면 이달의 나눔인 상. 저 중에 유일하게 나눔을 실천 받아야 될 제가 가가지고 실천했다고 상을 주고 있어요. 상을 받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 1년에 1,000만 원 기부하는 거. 저는 죽는 날까지 기부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다가 갈 생각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들으니까 그 아이들이 강연이 끝나면은 저한테 와서 저 인사하는 걸 보십시오.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90도로. 여러분도 세계 최고의 학벌 뭐 H대학 뭐 S대학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올 수 있고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를 나올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중학교, 세계 최고의 초등학교, 유치원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세계 최고의 대학 학벌 다 아셨죠? 여러분도 내가 실제로 학벌이 짧다, 부족하다 이런 거 탓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할 때. 오늘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삶을 바꿔서 행복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인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다 같이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나라,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대학, 세계 최고의 중고등학교는 제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한 이야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가짐이죠. 내가 내 삶에 승리하고 내 삶을 가꾸고 아끼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유쾌하게 이겨내자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고통이나 환난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 이 세계 최고의 학벌, 다시 말해서 나의 굳건한 마음가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헤쳐나간다면 두려울 게 없을 거라고 믿고요. 구질구질하게 세상의 학벌 이런 거에 상처받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을 향해서 모두 나가시는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 중, 고, 대 세계 최고의 학벌 외에도 최고의 대학원은 없나요? 너무 어려운 걸 저한테 주문하시는데 글쎄요, 뭐가 세계 최고의 대학원일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글쎄요, 그건 각자 자기 삶에 비추어서 만들면 돼요. 어떤 사람은 저 강연 듣더니 선생님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는요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 힘든 인생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버티고를 나와야 됩니다. 괜찮아 버티고. 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베풀고가 낫습니다. 베풀고. 근데 세계 최고의 대학원은 글쎄요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달콤한 포도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포도 따먹으면서 쉬는 포도원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저는 그냥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 나는 무슨 대학, 무슨 고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스스로 창의성을 가지고 베풀고 뭐 버티고 아니면 말고 뭐 다양합니다. 사랑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미워하고도 있네. 자, 질문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와, 이거는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12사도를 거느린 건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진 것처럼 교육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 같은 1급장애인도요, 만일 학교를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쯤 어디 그 시장이나 사람 많은 데서 구걸하고 있거나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계 최고의 학벌을 누린 것은 공부를, 교육을 받았기. 지금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더불어서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육받을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에도 더 힘쓰시고요. 그런데 학점을 따거나 점수를 따기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교육,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 최고의 학벌을 나오는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이 땅에 온 소명을 발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공부하고 배우는 교육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학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배우려는 자세. 여러분도 그런 자세 가질 준비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나는 세계 최고의 학벌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저의 강연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